이제 금주의 탑3로 뽑은 네, 정실미 빙고. 정실미 빙고입니다. 정실미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아유, 상가연합회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1, 2, 3, 4, 5, 5위까지 제가 뽑았는데 사실 1위, 2위, 3위, 4위, 5위 이거 뭐 의미 없어요. 제가 선정한 순위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하이얼이라는 이 회사 상당히 관심 있게 봐왔었고, 예전에 제가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가전 쪽 상당히 많이 봐왔었는데, 하이얼에서 나온 제품이 처음에는 약간 좀 허접했었고 이 마무리들이 좀 잘 안 됐었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이 가전 제품이 상당히 그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중국 최대 가전업체로 이미 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전자, 예전에 현대전자 있었죠. LG전자 뭐 이런 쪽도 다 가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전으로 시작을 해서 풀어가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이 기업은 중국 최대 가전업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브랜드 가치 100대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하이얼이 25조 원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1위를 차지했답니다. 15년 연속 브랜드 명성을 지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이런 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일단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으면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생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기술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 상당히 부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13억 내수 시장 속에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물을 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세탁기를 개발해서 중국 세탁기 업계에 혁신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그 내수 시장이 커야 기술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기업이고요. 하이얼은 앞으로 정말 이 가전 쪽에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LG하고 삼성을 못 쫓아오는 이유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이테크 LG에서 LG나 삼성에서 개발한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막 1,000만 원, 막 2,000만 원,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은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쪽에서 정말 부호들이 사는 가전인데, 거기에는 이미 뭐 스마트하게 연계가 된 IT 쪽, IoT가 연계가 된 이런 아주 혁신적인 기술과 접목이 된 냉장고,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해서 아직은 하이얼이 쫓아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중국에서 최대 가전업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얼을 중국의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이제 평가하고 제가 1위로 올려놨습니다. 자, 다음 2위는 한번 볼까요? 2위 비드. 이 비드 아마 전기자동차가 글쎄요, 지금이 2018년이죠. 2020년, 2021년 정도 되면 아마도 전기자동차가 거의 50% 이상은 점유하지 않을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런데 이 비드라는 중국 기업이 원래는 배터리 제조 기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기자동차 기업으로 이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 친추안이라는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전기자동차 기업이 됐는데, 이 전기자동차가 지금 미국이나 영국, 일본 등에서 또 한 100여 개 국가에서 이 비드의 전기 버스 K9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수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아마 이 전기자동차가 계속 확산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비드라는 회사가 상당히 발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지금 2위로 올려놨고, 앞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니쉬어요. 상가연합회님이시고 상가연합회님은 팬이십니다. 팬. 우리 한국기술개발협회 팬. 열렬한 팬님이십니다. 자, 3위 한번 볼까요? 3위 텐센트. 텐센트는 현재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및 온라인 게임 분야를 완벽하게 잡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 그 위챗 아시죠? 위챗을 소유하고 있죠. 사실 위챗은
중국 내부에서 국민 메신저죠. 우리나라 카톡이나 비슷한데 우리나라 카톡이 중국하고 됐었거든요. 근데 중국 친구들이 우리나라 카톡 별로 안 써요. 위챗을 많이 써요. 저도 중국 그 바이어들하고 이렇게 카톡을 많이 했었는데 잘 안 쓰고, 처음에는 쓰다가 위챗이 이제 발전하니까 점점점 안 쓰고 위챗으로 유도를 해서 저도 위챗을 가입해서 중국 친구들하고는 이제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텐센트가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도 4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해서 앞으로 아마 게임사를 운영을 하면 세계 진출을 할 수 있고 해서 이 텐센트라는 회사도 혁신적인 중국 기업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이렇게 있는데, 알리바바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알리바바는 진짜 중국의 신화라고 불릴 정도로 급성장한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이죠. 그죠? 사실 이 알리바바의 시작은 미국 쇼핑 사이트 이베이를 모방한 거였어요. 근데 이 알리바바가 모방을 했지만 거기서 이베이하고 달리, 물론 크기를 비교할 때는 더 크고 제일 클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혁신적인 기업,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베이와 달리 알리바바는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법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 알리바바의 혁신 포인트였고, 그래서 중국 온라인 결제 방식 하나 때문에 중국에 변화가 오고 쇼핑몰의 판도가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는 또 어떤 행사를 하고 있냐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11월 11일 날 솔로데이 하루 매출을 28조 원이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대단하죠. 28조 원 하루 매출. 자, 그리고 바이두는 구글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회사인데, 이 검색 사이트예요. 검색, 우리나라 뭐 네이버 같은 이런 검색 사이트인데, 우리나라 네이버는 사실 검색을 하러 들어갔다가 다른 걸 더 많이 보게 돼요. 그죠? 내가 그래서 다른 걸 보다 보면 내가 뭘 검색하러 왔지? 이런 착각을 일으키고 다른 거에 빠져서 뭘 검색하러 왔는지도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검색 사이트 1위는 우리나라에서 구글이에요. 구글. 사실 구글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글 딱 열면 구글 창에 검색만 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는 검색하러 딱 들어갔다가 보면 막 뭐 많이 있어가지고 검색에 최적화돼 있지는 않아요. 사실 정보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바이두가 이제 검색용 사이트인데 중국 내 검색 이용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두는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이집트, 태국 등 이런데 해외 지사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기업들을 뽑았는데, 뭐 물론 이건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1, 2, 3, 4, 5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 뜨는 혁신적인 중국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테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